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저는 정화와 소통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핑크 돌고래라는 닉네임의 이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섭외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영현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핑크 돌고래님 같은 경우는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체면 트레이너이시기도 하시고 공식적으로 ABH에 인증된 체면 트레이너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정화 소통 레벨 1, 2, 3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책도 있죠. 핑크 돌고래님이 저자로 쓴 책, 4권의 아주 용감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책은 내 인생의 호호포노포노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이 내 아이를 위한 정화라는 책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던 게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나는 왜 호호포노포노가 안 되는 걸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첫 번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지금 한 4년? 스스로 5년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4권의 책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오프라인 핑크 돌고래님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먼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좀 가장이 네, 심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 호호포노포노 카페에서 저의 그 경험담을 올렸을 때 그게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신간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와 소통이라는 강의로 이어졌는데, 문동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바된 것보다는, 예, 하지만 소소하게 여전히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는 맞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뭐 과장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포분들이 전화가 오기도 하시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락들이 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호호포노포노 그런 용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호호포노포노라는 이상한 용어에 대해서 이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호호포노포노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정화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가 뭔가요? 호호포노포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한 자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호호포노포노는 하와이 이제 원주민들이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전통적인 어떤 해결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모루나 여사님, 그리고 그 모루나 여사님의 대를 이은 휴렌 박사님이라는 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자기 정화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한 게 지금의 호호포노포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화와 소통이라는 과정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레벨 1, 2, 3의 그 강의 내용에서 다루는 것들이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의 호호포노포노에 제가 이제 또 체면 트레이너잖아요. 네. 체면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지금의 호호포노포노의 체계를 조금 갖춘 게 정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그리고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 호호포노포노 이렇게 뭐 아시아 지부나 이렇게 뭐 검색 네. 같은 것들을 해보면 호호포노포노의 정의를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법이라고 지칭을 해놨더라고요. 네. 정화 소통도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법인가요? 직접적인 문제 해결법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특정 문제 하나를 정화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어떤 성숙도,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네. 직접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네요. 어떤 문제 해결을 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내가 뭔가가 내 스스로 내뿜는 에너지가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현실을 만들어내는 내 안의 재료, 카르마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
내 외부에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내 안에 어떤 재료의 색을 바꿈으로 해서 뭔가 사는데 이미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저절로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화와 소통에 대해서 조금 중심이 잡히신 분들은 이미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이미 그 외부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문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어떤 관찰자의 시각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네. 네. 호호포노포노를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하시다가 이런 지금 어떤 정화 소통,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체계나 지금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어오신 것 같은데, 네. 호호포노포노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힘들어서죠. 사실 힘드셨다고요? 네, 호호포노포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시작이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는데 이미 만족스럽고 굳이 변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런 어떤 심리 치유나 문제 해결법의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돌이켜봤을 때 인생이 가장 힘든 시점에 어떤 절정이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자기 개발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호호포노포노였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일화를 말씀드린다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신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더 좋은 개발사가 없을까? 지금 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정보가 없을까라고 신간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신간이라고 해서 호호포노포노 책이 이제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끌렸어요. 왠지 이거를 읽으면 뭔가 또 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그 책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가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네. 시크릿에 이어서 나온 책이었죠. 시크릿에. 사실 저는 이제 네. 지금이야 네. 뭐 저도 이렇게 정화 소통을 나름 조금 실천하려고 하고 네. 좀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하는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네. 거기서 하는 말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네. 좀 이제 좀 황당한 소리, 네. 좀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사실 와닿지가 않았어요.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책임이 내 안에 있고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지 않아서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호호포노포노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화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호호포노포노 책을 읽었을 때 사실 황당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저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의 투성이었지만 뭔가 그것을 넘어선 어떤 가슴의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책을 읽는데 이유 없이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뭔가 가슴 속에서 뻥하고 서러움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책에 이제 쓰인 대로 기본적인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휴렌 박사님에서 강조하시는 그 네바디 말을 실천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휴렌 박사님이 이제 그 오시는 그 호호포노포노 세미나 1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참석과 함께 조금 더 정화와 소통을 실천을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뭐 세미나가 일어나고 했던 것이 지금 뭐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10몇 년 정도? 네. 예, 벌써 지난 11년, 12년째인가요? 것 같은데요. 네. 예. 최면? 네. 그 최면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네.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네. 그때 이제 저희 그 센터로 오셔서 이제 최면을 그때 배우셨었는데, 네. 최면을 이렇게 배우게 된 혹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또 예. 뜬금없이 말씀을 드려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같은 저의 영혼의 순수한 존재죠. 그런 저의 잠재의식인 케오라가, 저에게 한 손에 호호포노포노를 쥐고, 그리고 한 손에 체면이라는, 테크닉을 쥐어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정화와 소통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하는 정화와 소통은 호호포노포노만으로 탄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케오라의 말처럼 한 손에 호호포노포노와 그리고 체면이라는 테크닉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좀 더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션에 나간다는 느낌으로 실천하기 좋은 정화와 소통이라는 작품이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정화 소통이라는 형태에 보면 최면적인 기법을 조금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워크샵 중에. 네, 워크샵 중에 단체 이제 체면 세션이 제법 나오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또 별도의 어떤 정화 소통에 관련된 특화된 세션을 또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방금 전에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이 그 정화 소통이라는 개념이랑 최면이라는 이 기법이 어떤 이렇게 접목이나 절충점이 있나요? 그럼요. 제가 강의 중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화와 소통의 실천법이나 이런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질 개선. 체질 개선. 네. 체질 개선 같은 의미고요. 반면에 그 체면이라는 건 외과적인 수술에 가깝죠. 그런데 체질 개선이든 이 외과적인 수술이든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는, 근본적으로 치유해내는 게 같은 목적이고요. 정화와 소통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 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왜 체질 자체를 개선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체면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미 사실 조금 병적으로 진행이 돼 있는 부분 있죠. 내면에서 혼자 치유하기 조금 힘든 부분 있죠. 체질 개선만으로는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과적인 수술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병행을 하되 사실 내가 수술을 해서 어떤 몸 안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내 몸의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막 산다면 사실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다시 그렇죠. 몸에 병이 네네. 생기고 종양이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면 전문가로서 체면 이제 세션을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 정화와 소통이라는 생활 실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울트라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핑크 돌고래님 같은 경우는 울트라뎁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서 권동현 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한국 지부를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사실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던 이제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특히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핑크 돌고래님의 그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저희는 그걸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핑크 돌고래님의 잠재의식이죠. 케오라라는 잠재의식에 사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지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울트라뎁스를 좀 이해하기에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 울트라뎁스를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점들, 그리고 울트라뎁스 안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적용이나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제임스 라메이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제 큰 어떤 주기를 주셨지만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케오라를 통해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울트라뎁스를 수료하신 이제 수료생들한테도 이후에 어떤 그런 개념 정립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추가적인 숙제로서 어떤 정화 소통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의 어떤 잠재의식, 케오라라는 존재가 한국의 원장님들이 울트라뎁스의 체계를 좀 잡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울트라뎁스에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반대로 저의 입장에서도 울트라뎁스는 굉장한 어떤 저에게 큰 정화와 소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케오라와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케오라의 어떤 활성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넘쳐 흐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 활성도가 올라간 데 있어서 울트라뎁스라는 어떤 이 상태가 저에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상호 보완적인 네. 어떤 이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울트라뎁스를 앞으로 좀 더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울트라뎁스라는 기존의 어떤 제임스 선생님이 만드는 소통에 관한 어떤 체계에다가 사실 이 정화 소통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정화적인 부분이나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충분히 융합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진짜 어떤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좀 도움을 얻어서 좀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지금 정화 소통에서도 그렇고 울트라뎁스에서도 그렇고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이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나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누구한테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어떤 단체에서는 뭐 본질적인 나의 모습 또는 그렇죠. 어떤 단체에서는 뭐 영혼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어떤 단어를 갖다 붙이느냐의 뭐 차이일 뿐이고 영혼, 가이드, 뭐 네. 참나, 네. 뭐 굉장히 다양한 네, 그렇죠. 상의자, 네. 뭐 다양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네.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나의 껍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내부의 인격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인격체는요, 수많은 우리가 생을 반복하면서 가지고 왔던 정보들,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소위 말하는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죠. 기억들.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때묻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큰 부분을 보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만의 신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 출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출처는 그 카르마나 정보나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심층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순수한 신성의 영역이죠. 제가 말하는 잠재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의 뇌는 어떤 그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뭐든지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에 기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느냐가 사실 그 출처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살게 되면 카르마의 어떤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카르마 너머에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연결되어져서 잠재의식의 출처를 기반으로 둔 선택과 어떤 모든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카르마에 기반된 삶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층의식이라는 부분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최면에서 흔히 말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리소스, 자원,
데이터, 네. 그런 에고 상태, 에고 네. 파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그 개념은 그런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가 아닌 나의 어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순수한 본질? 네. 그렇게 네. 표현해도 가능할 것 어떤 같아요. 영감? 네. 네. 순수한 어떤 의식.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런 에고가 상위에 있는 상위자라는 표현도 맞을 수 예.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련된 어떤 서적이나 이제 말하는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에고라는 것이 감옥과 같다. 그리고 또 뭔가 잘못 만들어진 나다. 그런 과거의 어떤 데이터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처행동이나 방어기제나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나라고 인식하는 뭔가 잘못된 나다. 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네. 내 기억 속에 갇혀 있는 나예요. 기억 속에 갇혀 네, 있는 나다. 그 카르마의 패턴 속에 갇혀 있는 나. 예. 특정 정보나 나의 신념 속에 갇혀 있는 나. 그래서 늘 뭔가 억압돼 있고, 그리고 왜곡돼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있는 나.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이제 출처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나는 그런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거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무한한 어떤 에너지, 무한한 어떤 에너지에 노출돼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 불가능이란 없는 상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은 어떤 기억 안에서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돼, 이거는 되지 않아 라는 나의 신념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늘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기적이 가능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울트라 딥스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건강과 그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오라를 스스로 이제 계속 경험해 오면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말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지. 그 말이 맞습니다. 케오라식의 표현에 따르자면요. 저라는 현재의식만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저는 이 생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2학년이라는 삶만 바라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라고 여기고 있죠. 하지만 제 뒤에 있는 잠재의식인 케오라는요. 영혼의 삶, 2학년이 아니었던 수많은 삶을 거쳐서 그 하나의 가정으로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케오라는 지금 이 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저의 어떤 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현재의식과 함께 잘 협조해서 이 생을 또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두고 다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맞지 않죠. 잠재의식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원장님이 말한 표현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희한하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울트라 뎁스 코리아를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희한하게 시기적으로 딱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그때 이제 핑크 돌고래님이 나타나서 네. 그리고 케오라라는 존재를 또 우리가 울트라 뎁스 과정에서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좀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었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틀들을 사실 많이 이제 깨주는 경험들을 이제 케오라로 하여금 하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죠? 지금 이영현 선생님이 이제 레벨 1, 2, 3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기에 이제 찾아오신 그런 정화 소통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의 잠재의식과 연결되게 하거나 좀 소통되게 하거나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레벨 1, 2, 3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 레벨 1, 2, 3의 목적은
제대로 된 정화와 소통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정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카르마나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이죠. 무엇과의 소통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스승을 찾고 외부에서 뭔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존재를. 하지만 외부의 존재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소통은 내 안에서 나의 스승을 찾고 내 안에서 정말 나의 모든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이끌어줄 나의 신성을 찾으라는 게 소통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든지 정화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깨치게끔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저는 느껴져요. 제가 제 자신 안에 있는 케오라를 느끼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이 보석을 늘 밖에서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을 좀 제대로 찾아서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기왕의 물질 세상에 태어난 거, 이 보석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셔야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제 강의에 오는 분들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잠재의식과의 그런 소통이나 네. 이제 정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현실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럼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영성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에게 영성적인 지도자, 영성적인 안내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저는 세속가입니다. 절대로 영성가가 아니고요. 저는 물질 세상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세속가이고 세속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세속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면 사실 저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정보나 대단해 보이는 수행이나 그 대단해 보이는 진리, 사실 저한테는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저는 이 물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이 평화롭게 잘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 물질 세상을 저는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거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영성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물질 세상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것에 실제로 영향을 줬던 거, 제가 10여 년 동안 실천하면서 실제로 영향을 줬던 거, 결과물이 나왔던 거, 그것들 위주로 이제 정제하고 체계를 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호흡포노포노에서 많은 분들이 운이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운이필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운이필이가 잠재의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호흡포노포노 이제 세미나를 했었을 때는 잠재의식, 서브컨셔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호흡포노포노 세미나 강의에서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호흡포노포노에서 쓰는 잠재의식이라던가 호흡포노포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운이필이라는 존재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케오라 잠재의식과는 완전 별개의 존재입니다. 호흡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운이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수많은 기억들 있죠. 수많은 기억들을 대변하는 그 내면 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케오라라는 잠재의식은 굳이 이제 붙이자면 호흡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신성에 조금 더 가까운 존재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무한한 사랑으로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심층의식 오히려 그쪽에 좀 가까울까요? 그렇죠. 네. 심층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나 경험들을 좀 대표하는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격의 내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워크샵 중이나 이렇게 저도 간혹 이렇게 참관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사실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잠재의식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나 제가 이제 옆에서 간혹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듣는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또 다른 분들도 놀라고 그 같이 온 가족들도 놀라고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내가 살아온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말하지 않았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케오라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인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먼저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오해를 하지 않으시게 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제가 종종 뭐 강의, 특히 강의 이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정화하면서 느낀 그분의 어떤 정보들이나 어떤 그 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저의 출처도 사실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네. 영감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저 또한 심층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출처가 심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뭐 100%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충분히 저를 이제 미용고사 하면서 정화를 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면 케오라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복합적인 느낌인데요. 그분으로부터 그 케오라가 저한테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분 내면에 있는 그분의 잠재의식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 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겉은 웃고 있지만 나의 내면은 지금 아주 슬픈 상태예요. 어떤 이런 그래서 사실 그분의 잠재의식이 저에게 전달하는 느낌? 그분 안에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 그분과 제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뭔가를 맞추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그렇죠. 뭔가를 네. 맞추고 마치 이렇게 점집에 온 것처럼 네, 정말 그런 뭔가를 맞춰버리니까 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약간 의존성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정말 진짜 막 점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메시지에 너무 막 귀를 기울이고 네. 약간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조금 염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점을 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느끼는 에너지는요. A를 선택해. B를 선택해. 네 앞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어떤 예언의 종류들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점치는 종류들은 아니고요. 그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또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이해하고 통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도움을 좀 주세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잠재의식이 저를 통해서 원하는 건 이 사람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보다 변화하고 싶어 하고 성장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스스로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조금 조언을 얻고 싶어 하는 사실은 그 정도로의 어떤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들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뭐 저를 어떤 그 점을 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막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성장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좀 그런 약간 좀 영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네. 좀 사실 메시지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봐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좀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뭔가 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저에게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추상적이고 조금 그분의 두리뭉실한 어떤 성장을 돕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밖에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그 조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마 스스로가 알 거예요.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외부에 의존을 하고 외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답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답을 찾으셨나요? 사실 내가 답을 찾았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또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패턴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이 세상에 선생님에게 가장 완벽한 그런 답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스스로 알고 자기 보석을 좀 꺼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휴렌 박사님이 자기를 막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메시지를 따라라. 이제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이영현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또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 메시지를 따르지 말고 현실을 보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뉘앙스의 말을 그때 하신 적이 있으셨죠? 케오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메시지들은 정말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나의 어떤 심층 기억에서 나왔고 어떤 메시지가 나의 영감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영감적인 그 제3자가 내 앞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영감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건지 그 사람의 심층의식에서 나오는 건지 사실 명확하게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꼭 이런 전제 조건을 달죠. 선생님, 저 완벽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저 또한 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메시지가 100% 영감적인 메시지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조언 정도로만 듣고 정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꼭 전제 조건을 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케오라가 이런 말을 했죠. 저에게 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메시지가 영감적인 출처인지 심층의 출처인지 그래서 무엇을 따라야 될지 헷갈린다면 현실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감적인 메시지는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감적인 메시지는요, 머릿속에서 그럴싸하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그리고 누군가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너무 크게 집착하고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미용고사하고 정화하면서 내 현실을 대신에 칼날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영감적인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정화소통 레벨 1, 네. 2, 3에 오시면 이런 정화소통에 대한 그런 기준과 어떤 개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내면에 정립해서 이걸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과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켜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레벨 1에 오셨다가 레벨 3에 가실 때쯤 되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변화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굉장히 모시기 힘든 시간을 좀 냈는데 이영현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